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새롭게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실수 t에 대해서 y는 x 더하기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fx가 있고요.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보다 컸을 때는 이렇고 이보다 작았을 때는 이랬을 거잖아요. 이런 직선이 있는데 길기는 일자리인데 y좌표는 다르잖아. 왔다리 갔다리 할 거잖아요. 그때 t 값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 그걸 gt라고 했나 봐. 그런데 이 t가 a에서 불연속이래요. 사라고 할게요. 불연속이래. 뻔하지 뭐. 그 다음 얘기는 불연속인 개수지 뭐. 불연속인 그 개수가 a가 한 개래요. k를 구하래.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출제됐던 것도 많고, 그리고 뭐 기본서에도 많이 들어있는 건데 보자고. 일단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문제 파악은 됐어.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으니까 t 값에 따라서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봐야 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이 일로 밟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 첫 번째 스텝. 그래프부터 그리러 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x가 2를 기준으로 해서 x제곱 플러스 k니까 뭐 대충 하나 그리죠 뭐. 이렇게 2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이런 함수를 쓰겠대요. 이렇게 여기를 k라고 하고 y좌표는 k래.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그렸어요. 얘는 여기 지금 2였는데 얘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lnx가 있는데 x축을 이만큼 이렇게 당긴 거잖아요. 이렇게 당긴 거니까 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되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x절편을 찾고 싶으면 x절편은 얼마였겠어요? 3이었겠죠?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그래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y는 x 더하기 t가 있는데 이 함수랑 저 1차 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함수가 이렇게 가잖아?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이죠, 그죠? 뭐 이럴 때는 2점이라는 거예요. gt가 그러면 2가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래요. 접할 때 뭐 대충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gt는 한 개? 이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이제 봐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보면 아무거나 하죠. 뭐 이렇게 갔대요. 그럼 gt는 빵이잖아?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게 상수함수가 gt가 2로 갔다가 1로 갔다가 0으로 간단 말이에요. 불연속인 게 일단 한 개 이상 나왔죠. 일단. 그죠? 이런 상황은 아닌가 봐. 좀 더 보죠. 얘가 이렇게 gt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gt는 또 한 개인데?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면은 gt가 만약에 한 개일 거고요. 만약에 또 동시에 통과하는 게 있다면 또 두 개일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함수가 이런 모양이면 안 되나 봐. 되죠? 이런 모양이면 안 돼야 돼. 근데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한 개래. 두 번째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불연속의 점의 개수가 한 개라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이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 어떤 때는 한 개, 반 개, 한 개, 심지어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여기에 폭을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프를 이제 찾으러 가야죠. 첫 번째 스텝까지는 생각을 했으면 다행이고 생각을 못했으면 아마 문제가 안 풀렸을 거예요.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lnx 마이너스 2. 그러면 불연속점의 개수가 한 개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나요? 일단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얘가 이렇게 가면은 두 개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gt가 두 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랬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 접선 하나 때렸어요. 접선 어딘지 모르겠어요. 미분을 해봐야 알지. 여기가 gt가 몇 개였냐면 한 개였죠. 얘가 한 개이면서 얘도 똑같이 한 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도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더 가야겠네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 모르겠어요. 이게 뭘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2개고 여기가 1개고 그 다음에 쭉쭉 긋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상황이 돼야 부연소점인 것이 1개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요. 그럼 목표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뭐 미적분 원과정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공통 접선 뭐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으면 되나요? 어쨌든 접할 거 아니겠어요? 접할 거니까 이 접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미분을 해서 추정을 하러 가자고. 왜냐면 파란색 그래프는 움직이는 놈이잖아. 움직이는 놈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방식을 일단 구해보자고. 그렇죠? 미분을 해요. 미분을 했죠. 미분을 하면 x 빼기 2분의 분자 뭐예요? 1 이렇게 되죠. 접점의 x좌표를 알파로 놓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다행이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아냐면 1이라는 걸 알아요. x 더하기 t니까요. 네가 1이래. 그러면 알파 값이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잘못 그렸다 이런 느낌이 들죠. 왜냐면 접점의 좌표가 3,0이었을 거란 말이야. x좌표가 3이면 3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3,0에서 접하는 상황이었나 봐 얘가. 그러니까 실전에서 풀 때 이걸 또 그림을 다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3,0에 접할 거니까 이렇게 접선이 있을 거면서 거기에 얘가 접하는 경우 이런 거잖아요. 그럼 됐네요 이제. 따라서 함수가 y는 x제곱 플러스 k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저 직선의 방정식이 3,0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y는 x 더하기 k가 있는데 3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돼. 그 직선이 뭐였다는 거야? x 마이너스 3 이거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접할 때 구하러 가야죠. 접할 때 이걸 집어넣으러 가요.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k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더하기 3 이게 0이래요. 그럼 뭐 할래요? d 할래요?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 돼야 된대요. 그래서 k 더하기 3이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나봐. k 값은 얼마인가? 마이너스 4분의 1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뭐 k 값 구하라고 했을 거니까 뭐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처음에 문제 해석만 잘 하시면 해보면 했던 문제예요. 17번. 얘 어디에 관련된 문제예요? 독립시행. 또 조건방률이죠? 먼저 이것부터 보자고. 독립시행 확률부터. 걔가 어떻게 될 건지. 일단 이거 맞은 사람 한 명. 기출 유형이랑 똑같아요.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기출 유형입니다. 약간만 변형이 된. 그 독립시행 확률의 정의를 보시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얘 1번 주사위를 10번을 던져요. 너무 많다. 5번을 던져요. 뭐 할까요? 3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이렇게. 그러면 주사위를 5번을 던져서 3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은 칸을 5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3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하자고, 안 나올 것을 x라고 하자고. 3의 눈이 2번 나온다는 소리는 이렇게 2번 나오고 뒤에 이렇게 안 나와도 좋고, 혹은 5x에다가 5를 하고 안 나와도 좋고, 이런 식으로 막 나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xxx 이렇게 하고 5, 5까지 이제 나열을 했을 거라고. 근데 매시행이 독립이라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뭐 독립일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래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앞에도 하나 나왔던데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P 곱하기 PB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왜 이렇게 되냐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고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고 물으면 조건방정 문제가 지금 두 문제나 나왔거든요. 확통해서 6월 모의고사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A와 B가 있대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A, B가 독립이래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A가 살던 A가 죽던 B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요. 근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A, B가 독립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A, B가 독립이라면 결국 너는 PA랑 똑같게 돼. 그런데 조건부관계의 정의가 표본 공간이 B 쪽으로 바뀌는 거라서 분모가 PB가 되고 분자가 P, A 교집합 B 이렇게 쓰잖아요. 이 정도는 알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PA 교집합 B가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정의를 쓰는 것이 90%예요. 그러니까 사건 두 개가 독립이잖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한다. 그 소리인 거예요. 되죠? 또 이제 응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A, B가 독립이잖아?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있대요.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원래 빼기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거 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A,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PA 더하기 PB 할 거고 뒤에 뭘 빼면 되는 거예요? PA 곱하기 PB를 빼면 되는 거예요. 됐죠? A, B가 독립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야. 독립시행확률의